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달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머리가 영특하고 비상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해결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하기에 어려운 이웃들의 곤란한 사정을 잘 해결했습니다. 이런 돌쇠의 소문을 아름아름 듣고 먼 마을에서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황진사라는 사내였는데 장사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돌쇠를 만나길 청하고 돌쇠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황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말해보시지요. 어디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소. 듣자 하니 장사치로 돈을 벌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다고 들었소. 그러자 황진사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양의 말이요. 큰마님이라고 아주 탐욕한 안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악의 큰오빠가 한성부 판관이고 작은오빠는 포도대장입니다. 그러니 가문의 위세가 참으로 엄청나지요. 그 큰마님이라는 안악은 뭐 딱히 남편 없이 놀고 먹고 있지만 그 잘난 오빠들의 뒷배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바로 우리 같은 상인들을 트집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뭐 장사치인 것들이야 관에서 흠을 잡고 괴롭히고 파대기 시작하면 괴로워하니 뒷배 좋은 큰마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제 주변 상인들 중에서 큰마님이란 안악에게 돈을 안 뜯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마님이라는 사람이 돈을 달라는 겁니까? 돌쇠의 물음에 황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저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서찰을 보냈습니다. 보통 다른 상인들에게는 그냥 하인들을 보냈었는데 말이지요. 영 심상치가 않아서 사람들이 시켜서 집하인들 몇 척에 돈푼 쥐어주고 물어보니 이번에는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점포 중에 알짜배기 몇 개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할 거랍니다. 그래서 어찌 대처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답답해서 친구들 소개로 찾아왔지요. 황진사 말을 마치고는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습을 본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직을 하는 놈들뿐만 아니라 그놈들 옆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까지 이리 행패를 부리다니 이를 어찌한다. 돌쇠가 마루에서 일어나서 마당을 계속 걸어다니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황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수가 생겼소이다. 돌쇠의 말에 황진사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그 탐욕한 마님의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말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딱히 뾰족한 수도 없는데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행여나 잘못되면 그 큰마님이란 안악에게 돈 뜯기고 그 오빠들한테 고초를 당할 수 있으니깐 내가 내일 황진사를 대신해서 큰 마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직접 황진사인 척하고 그놈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올 것이오. 대신에 만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소이다. 황진사가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만냥 그 많은 돈을 말이오.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 점포들을 빼앗기면 만냥이 문제겠소. 그렇게 황진사는 만냥을 돌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말끔하게 차려입고는 코와 입을 천으로 둘러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황진사가 보내준 하인들과 함께 만냥을 담은 상자를 말이 이끄는 수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황진사가 길을 떠나려는 돌쇠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코와 입은 가린 것입니까? 내가 황진사님 대신으로 가는데 이 얼굴을 제대로 보이면 되겠습니까? 고풀이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돌쇠는 일행을 이끌고 한양 큰마님 집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큰마님의 집 대문 앞에 이르자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여봐라, 여기 아무도 없는 것이냐? 돌쇠의 외침에 한 하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아침 대바람부터 소리를 치시오. 그러자 돌쇠가 미리 준비시켜 놓은 하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북문에서 손님이 왔으니 아래거라. 그러자 하인이 일행의 모양새가 보통이 아닌데다가 북문에서 올 손님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바가 있어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큰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마님이 몹시 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황진사가 자진해서 제 발로 왔다고 어서 들라 하거라. 하인이 돌아와 들라하니 돌쇠는 일행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큰마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들어오자 큰마님이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이리 우리 집까지 와 주다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아니 어찌 입을 가리고 오셨소? 큰마님의 말에 돌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풀에 걸려 입과 코를 막아서 혹시 옮을 수 있으니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대화를 나누겠소. 이 근방에 볼 일이 있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이라 겸사겸사 들렀소이다. 거 일부러 서찰까지 보내주었으니 와봐야지요. 그러자 큰마님은 돌쇠의 대답에 몹시 놀라 하였습니다. 이놈이 다른 놈들은 나만 보면 손바닥을 비벼대며 아부를 하는데 아주 배포가 제법이구만. 큰마님이 그리 생각하며 이 황진사를 어찌 잘 겁박을 해서 알짜배기 점포들을 많이 빼앗을까 궁리를 하는데 돌쇠가 틈을 주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헌데 이보시오, 마님. 큰마님은 순간 발끈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보시오라니 이제껏 자신에게 이보시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상 수년간 처음 듣는 호칭의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그런 큰마님에게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서찰을 보내서 오라고 하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나도 갈 길이 바쁜 사람이니 굳이 말 빙빙 돌릴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용건 말해보시오. 돌쇠의 말에 큰마님은 그저 어리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아주 배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놈이 아니야. 이놈 이거 큰 부자이니 분명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게로구나. 조심해야겠어. 큰마님은 슬쩍 경계하며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부터가 남다르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기세가 등등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빤히 보는 큰마님을 보며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 연유를 말 안 하시는 거요. 아이고 미안하오 내가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큰마님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자신을 계속 몰아치듯 닥달하는 돌쇠의 기세에 완전히 선수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이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자신의 든든한 뒷배에 이미 기세가 눌린 사람들만 상대를 해왔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황진사란 사람이 엄청난 뒷배가 있는 게 확실해. 그때 돌쇠는 답답한 듯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답답한 아녀자일세.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시오. 그러자 큰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거 시원시원하게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겠소. 실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내 이름으로 운영할 만한 점포가 필요하오. 꾸준히 돈이 나올 만한 곳 말이지요. 마침 소문에 황진사께서 그런 사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기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오라고 서찰을 보낸 것이오. 큰마님이 자신의 속내를 말하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점포라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당장 드릴 수는 없소이다. 점포를 넘기는 일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쁘고 일단은 점포를 넘기기 전에 1만 양 드리고 가겠소. 돌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큰마님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1만 양을 말이오. 아니 그 큰 돈을 준다는 거요. 어찌 혹시 점포 대신이요. 아니 어찌 또 그리 생각하시오. 점포는 나중에 몇 개 알짜배기로 챙겨드릴 것이오. 오늘 드리는 1만 양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니 나는 또 직접 오라고 해서 뭐 엄청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소이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손짓을 하니 하인이 즉시 상자에 들어있는 1만 양을 큰마님의 집 마루 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큰마님은 1만 양이 든 상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돈과 돌쇠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아라 하였습니다. 그럼 된 것이오. 내가 갈 길이 바쁘오. 이곳저곳 들릴 곳이 하도 많아서. 칠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돌쇠의 말에 미리 준 대사를 암기한 칠복이란 하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다음으로 이조판서 댁에 가셔야 하고 그 다음 집은 우의정 대감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정 대감댁에 들으시면 오늘 일정은 끝납니다요. 많구나 많아. 아니 일정을 왜 이리 힘들게 잡은 것이야? 거 좀 나눠서 잡으면 안 되는 것이냐? 듣고 있던 큰마님이 몹시 놀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조판서에 우의정에 영의정 대감댁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사람을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닌가. 이자의 뒤패가 일이 대단할 줄이야? 아이고 이거 큰일이 아닌가. 큰마님이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데 돌쇠는 일행을 추슬러서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큰마님이 황급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잠시만 저 좀 봐주시지요. 왜 그러시오? 나에게도 볼 일이 있소이까.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처럼 집에 초대를 하였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기가 그래서 그렇소. 이거 실례가 아니오. 와서 좀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뜻은 고맙소 하지만 이후에 일정이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 미리 길을 서둘러야 하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고풀에 걸린 몸으로 왔겠소이까. 그리고 앞으로는 돈 몇 푼 안 되는 일은 하인들 보내서 해결을 하시고 나를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소이다. 이번에도 이 근방에 뵈야 할 분들이 많아서 들른 것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사람을 보냈을 것이오. 돌쇠는 그리 말하며 뒤돌아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하인들도 돌쇠의 뒤를 따라 나서는데 그런 돌쇠의 앞을 큰 마님이 달려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보냈다가는 내 이야기를 쟁쟁한 대감님들에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럼 아이고 내가 오빠들 뒷배로 돈을 뜯어내는 사실을 그분들이 아시는 날엔 우리 오빠들 앞길을 내가 막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 아이고 안 된다. 큰 마님은 돌쇠의 옷깃을 억지로 잡아 끌고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돌쇠는 괜히 거절을 하는 척 자연스럽게 끌려서 큰 마님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큰 마님은 돌쇠를 앉히더니 근처에 앉아서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시오. 황진사내가 말이오. 실은 황부자를 이렇게 부른 것이 돈이나 점포 때문이 아니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불렀어? 뭐 때문이오? 그러니까 내가 실은 큰 마님이 뜸을 들이며 핑곗거리를 생각하였습니다. 돌쇠가 그런 큰 마님의 얼굴을 희죽거리며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왜 말을 안 하시오? 아니 뭐 사돈이라도 하자고 부른 것이오. 그러자 큰 마님이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자니 쑥스러워서 이거야.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점포 몇 개 이야기하지 않았소? 사돈하자고 불러서 돈도 받고 점포도 달라고 하고 이것이 당신의 사돈하자는 방식이오. 돌쇠의 말에 큰 마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오. 그러니까 시험해 본 것이오. 내가 관연한 딸아이가 있는데 사위를 구한다니깐? 모두 나와 사돈 맺으려고? 나에게 와서 아부나 해대고 돈을 가져다 바치는 못난 부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내가 그리하면 우리 황사돈은 어찌할까 하고 시험을 해본 것이오. 아이 그런데 이처럼 호탕하게 나오실 줄이야? 내가 아주 사람을 잘 봤소. 나와 사돈 맺읍시다. 큰 마님의 말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안 되었지만 제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소. 다른 사돈을 찾으시오. 나는 사실 그대가 오빠들의 뒷배를 믿고 부자들에게 돈이나 갈취해 대는 탐욕한 안악이라고 생각을 했소이다. 헌데 이제 보니 아닌 듯하오. 그대가 이리도 나에게 호의로 다가오는데 내가 어찌 악의로 대하겠소이까.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니 내가 사돈될 집안을 알아보겠소. 돌쇠의 입을 막은 마님은 이제 안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정승 대감님들 만나서 이상한 소리 안 하겠지. 큰 마님은 혹시나 하여 자신이 이미 받은 1만 양까지 돌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호탕하게 웃으며 큰 마님과 인사를 하고 바삐 짐을 싣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돌아오니 황진사가 반기고 돌쇠가 갔었던 일을 소상히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황진사는 돌쇠에게 사례금으로 가지고 갔던 1만 양을 그대로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나에게 이리 큰 돈은 필요 없소이다. 허나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오. 나보다 더 쓰임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게요. 돌쇠의 말에 황진사는 흔쾌히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탐욕한 마님은 부자들에게 돈을 받은 게 들통나서 오빠들은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요즘도 종종 탐관오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자신의 뒷배만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마님의 오빠들과 마님처럼 말년이 비참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